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은 개혁보수의 아이콘이죠. 이분 어느덧 삼선 중진 의원이 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네. 약간 게릴라 데이트 연예인하고 같이 이거면 오늘 만나볼 분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장재원님이십니다. 아니, 제가 참 평소에 좋아하던 우리 방송인 오유경 씨하고 또 우리 또 제가 좋아하던 개그우먼 우리 박슬기 씨하고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방송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희는 네. 솔직히 장재원 의원님이 좀 더 연예인 같지 않나요? 아무래도 너무 익숙하게 TV에서 많이 보던 네. 분이시라서 맞아요. 그리고 매너가 딱 방송 매너가 딱 있으시네요. 이렇게. 오, 먼저 보시면. 칭찬을 딱.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가운데 안경을 벗으면 안 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유재석, 뽀로로, 의원 중에 있는 장재원. 진짜? 왜요? 의원님? 아니 왜냐면 예. 안경이 너무 막 이렇게 트렌디하고 예뻐서 막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예. 한때 뭐 블로그에서 제 안경 브랜드가 뭐냐 너무 막 예뻐서. 이렇게 기사들도 나오고 아니 네. 그렇게 얘기해서 들어보니까 안경이 참 잘 어울리시고 아, 그러세요? 멋스럽게 잘 쓰셨네요. 아유, 또 아니 제가 네. 정치인이다 보니까 네. 프로에 나와가지고 저를 막 띄워주면 네. 또 어떻게 공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는 아니죠. 공격하고 하는 프로는 아니죠. 안심하셔도 아, 됩니다. 예, 예. 아니, 장재원 안심하라. 다행입니다. 안심하라. 다행입니다. 우리 일반 학생들은 동생 밥 지어준다고 버스 놓쳐가지고 수능 시간에 10분 늦으면 대문이 닫혀가지고 1년을 재수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든 게 몇 가지입니까? 한번 세볼까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약속과 이런 나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도미 안전 대한민국을 우리 청년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만들어왔던 70년간 만들어왔던 이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이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스타 같은 존재인 건 맞아요. 맞죠. 예. 많이 바쁘셨죠. 예. 연말까지는 바쁘죠. 가장 바쁠 때입니다, 지금.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왜 상징적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거기 지역구 의원이셨고 예. 그 19대 때였잖아요. 예. 20대 때부터 바로 장제원 의원이 아니요, 내리 지금 제가 선배예요, 대통령보다. 그러세요? 제가 18대 때 국회의원 하다가 이미 그때 하셨습니까? 그렇죠. 어. 제가 먼저 40살에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그 전임 대통령께서 예. 저를 또 좀 그렇게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소위 말하는 박근혜 키즈라고 얘기하는 손수조 씨하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예.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으로 탈환을 했죠. 아.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선배예요. 그럼 장제원 제 의원이 지역구를 당첨 잠시 못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가져갔다가 제가 다시 받은 거죠. 그렇게 됩니까? 아우,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렇군요.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또 맞네요. 그러네. 먼저 선수시니까. 예, 예. 아니, 그런데 양쪽 정당에서 여야에서 그러니까 다 중요한 곳이네요, 거기가. 그 20대 총선에서 또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는데 당 대표들이 그 지역에 오면 1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무소속 후보가 유세하면 몇 명 모이겠어요. 굉장히 양쪽에서 그냥 다 표를 가져가는데 과연 제가 당선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 또 보내주셔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됐고요. 예, 이번 21대에 또 우리 당에서 또 공천 주셔가지고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장 의원님은 자주 그렇게 공천을 못 받을까? 그게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권력자, 어. 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못 갈 때 당내에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당 민주주의에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여당 국회의원일 때도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제가 하시는 쓴소리를 스타일. 했거든요. 예. 또 그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님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참패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잘못을 황교안 대표께 덮어씌우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공천에 목을 매가지고 장애투쟁하자 그러면 나갔다가 들어가자 그러면 들어갔다가 그냥 그 지도자가 하자는 거 다 해놓고 그 당시에는 비판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와서는 패배의 책임을 다 대표에게 모는 그런 정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황교안 대표 때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늘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이회창 총재,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걸출한 1인의 지도자가 모든 당을 다 자주유지하고 공천까지 자주유지해서 네. 사천을 해가지고 사천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하니까 우리 선거에서 폭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쳇바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당 내에서 건강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우리 당의 스펙트럼이 넓고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당 내에서 쓴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찍혀가지고 공천을 자꾸 못 받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예. 부산 사상구면은 어. 그래도 조금 약간 정감 있게 사투리가 조금 그래도 전혀 안 쓰시나요? 아, 오토리버스예요. 부산 김해공항에 딱 떨어지면 사투리 써요. 김포공항에 딱 떨어지면 서울말 써요. 그래요? 왜냐면 예. 하여튼 억양이 네. 좀 그런 게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일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중학교 때 서울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예, 이런 억양이 표준어 억양도 있고 또 초등학교 때까지 또 부산에 살았으니까 부산 억양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부산에 가면 네. 부산 억양, 또 서울에 오면 또 서울 억양 이렇게 오토 리버스로 바로 바뀝니다. 야.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네. 우리 장 의원님 아버지께서 사실은 국회 부의장까지 그렇습니다. 지내신 예, 장성만 예, 의원이시죠. 예, 예. 사상구에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북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저희는 북구에서 분리게 돼가지고 예. 사상구였고 저희 아버지의 원래 텃밭은 어. 이제 북구죠. 아, 그럼 예. 조금 지역주 다른가요? 조금 달라졌죠. 아. 이제 이 지역구가. 아니요, 저 그래서 아버님의 영향, 네. 아버님의 덕망으로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게 지역구가 조금 있죠. 다르네요. 당연히 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네. 아버지가 그동안 지역구에 뭐 부산의 예. 그 역할들, 또 예. 부산 발전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의 후광이 없었다고 뭐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아버지의 후광이 분명히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당선돼서 당선 인사를 나갔어요, 시장에. 네. 당선 인사를 나가게 되면 보통 막 박수 쳐주고 하잖아요. 잘하라고 그럼. 칭찬해 주시는데 응원해 주죠. 너무 썰렁해요. 왜 썰렁하냐 하고 들어보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국회의원까지 해먹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막 하세요. 괜히 그래서 조금 제가 극복하고 싶어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예.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내 목표가 돼야 되겠다. 아버지 잘 만나서 국회의원 된 정치인이 아니라 실력 있는 정치인이네? 라는 말을 듣는 게 내가 목표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18대 국회에서 아. 뭐 열심히 일을 했죠. 예, 예. 그러셨군요. 그 원래 어린이들이 꿈을 갖는 게 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일찌감치. 정치의 길을 좀 꿈꾸셨던 그런 거는 거예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럴 겁니다. 아, 월간조선을 제가 좀 봤었는데, 월간조선 두꺼운 책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예. 그때는 뭐 월간 만화 이런 그렇죠. 거 볼 때. 월간 만화 볼 텐데. 따돌림 당하지 근데 않아요? 내가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데, 네. YH 농성 사건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가발 회사 여공들이 예. 사장이 월급도 안 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월급도 못 받고 일을 했는데, 어디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신민 당사가 있었어요. 마포에. 예, 예. 그 YS 김영삼 대통령이 총재였던 예. 시절에 그 신민 당사에 몰려가서 여공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라고 하고 농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아니 여공들이 월급을 못 받았으면 사장집 앞에 가서 농성을 해야지. 그렇지? 왜 정치인 앞에 가서 신민 당사에 가서 농성을 하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가는 곳이 정당이고 정치인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려운 거를 얘기를 하고 정치인이 대신해서 그거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 정치라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정말 남자로서 이 꿈을 한번 제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 저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아, 그 진짜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민정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예.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많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버지는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아버지한테 왜 군사 정권에 도움을 주냐. 정통성 있는 정부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짓밟고 만든 정권에 아버지가 왜 일을 하시냐라고 많이 다투지 않았겠어요? 젊은 나이에. 예. 근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물리적인 나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50부터 65세까지가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희 아버지가 당 정책위장을 하실 때 최저임금을 가장 먼저 도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그 정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든다?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아버지가 만드셨다고요. 그 다음에 전 국민의 의료보험제도. 그 당시만 해도요, 주사 한 대 맞지를 못했어요. 어려운 분들이. 주사 맞는데 돈을 많이 드니까. 근데 1,000원, 2,000원으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시대에 초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아버지가 7대 복지정책이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요. 정책들의 기본을 그때 닦은 분이시군요. 가장 보수적인 정권에서 가장 진보적인 일들을 네. 저희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해서 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인의 생각, 예. 또 의지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아버지를 그때부터 굉장히 존경을 했고 인생책으로 꼽으신 게 아버님 책입니다. 네. 장성만 박사께서 쓰신 너는 안심하라 라는 제목의 책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허위평론가가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고 장성만 박사님, 네. 장재원 의원님의 아버님이기도 네. 하신데 여러 직함이 있으시니다. 예. 교육자이시기도 예. 하고요, 또 정치인이기도 하셨고, 예. 또 목회자이기도 하십니다. 예. 이 너는 안심하라라고 하는 책은요, 기독교 주간지에 칼럼을 연재하셨는데 그 칼럼들을 이제 묶어서 2014년에 출간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행복론이라고 해서 행복에 대한 얘기, 또 성공하는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네. 후배들이 또 후학들이 읽어볼 만한 이 통찰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이 사실은 아버지 책이 충분히 인생책이 될 수 있지만은 저는 뭐가 더 궁금했냐면 이 장성만 박사께서 참 많은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 가운데 왜 이 책이냐. 사실은 이것도 궁금한 포인트였어요. 그 아버지가 책을 저술한 것만 해도 60권이 넘으세요. 아, 대단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예. 우리 오유경 씨 살면서 네. 행복한 날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려니 저는 오히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을 가는 동안 네. 어렵고 힘들고 부딪히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네. 그 목표를 달성할 때 기쁘고, 그 달성되면 또 다른 고난이 그렇죠. 닥쳐오잖아요. 네. 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 삶을 사는데 그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좀 신앙적인 얘기일 수가 있지만 이 시련과 고통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시련과 고통이라 그러면 이거를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말에 담긴 게 너는 안심하라. 아, 그러니까 지금 닥치고 있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네. 뭐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큰 뭐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안심해라. 이것은 네. 뭔가 좋은 일을 예비하는 네. 그런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무서울 거 없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너는 안심하라. 아멘. 저도 모르게.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적이 계세요. 15대 때인가, 14대 때. 예. 그때도 아버지가 공천을 못 받으셔가지고 우리 집안이 조금 쓴소리를 많이 해서 유전인가 봐요. 네, 유전이에요. 네.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하셨는데 네. 그때는 이 수개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결과가 늦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새벽 2시쯤인가 아버지 박선이 확정이 됐어요. 새벽 5시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낙선한 날? 낙선, 그러니까 새벽 5시에 3시간 주무시고. 어. 근데 아버지가 조금 어떻게 좀 잘못되셨나 낙선돼가지고.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낙선하셨죠. 그러니까 낙선을 안 당해본 집안은요. 네. 그 낙선의 고통이 어떤 건지 몰라요. 이건 초상집보다 더해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찬송을 부를까 생각을 해보니까 2년 후에 제가 그 답을 알았어요. 2년 후에 예. 지금 동서대학을 설립허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뭐 국회의장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설립허가를 받겠습니까? 그렇겠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더 좋은 거 아. 동서대학이라는 그 학교를 설립 허가를 받는데 지금 이 있는 시련과 고통이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있을 겁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라는 네. 그런 기도의 찬송이 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으로 나온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가장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냥 무덤에서 희망을 찾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에게 주는 이 시련과 고통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련과 고통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잘 극복해내면 그건 열심히. 오히려 더 큰 예. 결과를 주고 복을 준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예. 뭐 그렇다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안 되지. 어떻게 안 그 축복이 되죠. 오겠습니까? 예. 근데 열심히 노력한다라면 좋은 일이 있다. 너는 안심하라. 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모토고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이 함축된 어떤 너는 안심하라. 그래서 인생 책이 아닐 수가 없죠. 네. 감동적입니다. 네, 저도 이 책 덕분에 예. 성경을 다시 찾아보게 됐는데 그래요? 구약에 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예. 그래서 너는 안심하라. 오. 괜히 저도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제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막연한 낙관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래도 누군가의 위안을 맞아. 얻을 수 있다는 것. 네. 그게 저한테는 좀 제가 이제 기쁘더라고요. 국회 방송이 이게 뭐 저 기독교 방송도 아닌데 굳이 내가 너는 안심하라는 책을 선택한 거는 기독교만 이제 중시하는 책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세요. 과연 이 너는 안심하라라는 책 속에는 정말 우리를 감동케 하고 힘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3가지 인생 조언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생각이 운명이다. 네, 생각이 운명이다. 내가 생각하는 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길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네. 내 운명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간다라고 네.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의 연금술사. 네가 간절히 염원한다면 예. 온 우주가 맞아. 예. 너의 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네. 바뀌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게 여겨졌는데요. 네. 저는 장성만 박사님이 참 해안이 있으셨던 게 이 미국 교육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근데 여기에서 정말 크게 이제
느끼셨던 것이 네. 기능사회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은 좀 인문계를 중시하는 풍토를 예. 가져왔잖아요. 네. 뭐 영화 천문이 대표적인데 보면 장영실 얼마나 뛰어난 과학 인재입니까? 근데 막 신하들이 아이 저 천것이 저런 거나 만들고 있다고 욕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과학 기술을 중시한 태도가 상당히 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장성환 박사님이 우리가 미국처럼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네. 나은 그 삶의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능 사회가 기술이다. 필요하다. 네. 예.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중시하는 그런 교육을 특히나 어. 강조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요 생각은 운명이다 요 얘기는 그거 예. 조금 다른 게 예. 방금 우리 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큰 틀에서 말씀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대학원에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었는데 네.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아. 재활훈련은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제 다리가 어떻게 될지 이 왼쪽 다리가 아직까지 여기 지금 상처가 좀 많은데 그러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예. 내 다리가 영원히 장애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활훈련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바꿔먹었죠. 내 다리가 영원히 장애인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출판사를 선택합니다. 내가 편집을 하고 혹시라도 모를 그렇죠. 위기에 대비해서.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베스트셀러 책을 만들게 돼요. 그래요? 예. 무슨 책이었어요? 사람과 만나는 게 즐겁다라는 실용서적들을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책을 내게 돼요. 그게 한 6만 부, 7만 부도 나가게 되고 제법 인기 있는 출판사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바꾸자. 그러니까 작은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갈 때 큰 물결을 함께 간다는 네. 그 생각도 있지만 네, 네. 우리가 살면서 맞아.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내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체험적으로 한 적이 있어서. 근데 이게 이 이론으로는 알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도 않거든요. 그러게요. 의원님은 그럼 인생에 이제 가장 큰 고비를 생각할 때 조금 전에 그런 사고 얘기도 하셨지만 어떤 또 다른 고비도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많았죠. 예. 많았는데 또 뭐 제가 공천을 못 받고 40살 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예. 44살 때 예. 헌정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헌정회가 뭐냐면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에요. 전- 어르신들 다 별로 안 들어가고 싶은 헌정회. 별로 안 들어가고 싶은 4년 아직은 동안, 어. 예, 맞습니다. 예. 아. 4년 동안, 야, 이거 40살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44살에 끈들어진 참 전직 국회의원 신세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뭐 그런 가운데서 뭐 아시다시피 방송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역할을 해가지고 인지도를 쌓아나가서 제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각종 종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국회의원 한 것보다 그때 시사평론을 할 때가 훨씬 많은 사람이 알아보더라고요. 맞아요. 얼굴이 되게 익어요. 정준현님. 그래서 인기도 좋으셨죠. 무소속으로 말씀 출마했을 잘하시니까. 때 예.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아우. 그래서 사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래요, 맞아요. 어떤 컨셉을 잡고 얼마나 또 거기 노력하느냐. 와, 예. 맞죠. 제가 시사평론가 할 때도 하루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7개 이상의 그 신문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신문, 소위 말하는 좌파 신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파 신문, 또 중간에 있는 신문들 예. 7개를 읽고 논술까지 다 읽고 스크랩해서 하루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훈련이 굉장히 또 많이 많은 되셨겠네요. 학습이 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뭔가 이루시는 분들 보면은 그 실현의 시기가 꼭그 어떤 영양분이 되고 자양분이 맞아. 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 일단 허위 평론가가 이해하신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본에서 예.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츠시다라는 예.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회장의 네.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 이 마츠시다 회장이 예. 자기 성공의 비결을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가난, 두 번째는 병약함,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학이에요.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수치 요인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왠지? 예. 마츠시다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또 병약했기 때문에 몸을 건강히 관리하려고 예, 노력했고 예. 무학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요인을 어. 플러스로 바꾼 적합한 사례였던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뭐 인생 끝났어가 아니라 그걸 어떤 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노력, 거기에 그런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이 책에는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가난하거나 병약하거나 무학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손정희 회장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예외는 빌 게이츠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는 빌게이츠는 금수저 집안이에요. 금수저 집안에서 머리도 좋게 태어나서 맞아. 막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떻게. 위크 포인트를 자기의 스트롱 포인트로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에 따라서 이 생각이 운명이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들을 강점화시킬 수 있는, 그러네.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플러스화될 수가 있다. 그게 아니 반대로요. 그럼 약점이 이제 크게 없는 집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소서를 한참 잘 써야 지금보다 더 잘 써야 되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들이 뭐라고 그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들한테 저희 집은 평범한데 자소서 쓸 게 없네요. 뭔가 위크 포인트가 있어야 스토리가 되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서 또 고충을 토로한 게 있었는데 솔직히 의원님은 그런 마이너스는 좀 없는 집안 아니셨습니까? 맞아. 맞죠? 예. 맞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예. 맨 처음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예. 그 주례동 냉정골에 예. 올라갔을 때는 어. 그 냉정골 자체가 전부 다 무당집이었어요. 그리고 산성비가 막 내리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사태가 나는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시작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대학이? 예.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 대학은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쫙 땅 사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미국 전역을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예.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이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60년대. 이 나라의 젊은 이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헌금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100불, 30불, 뭐 500불 각 조그만 그 미국의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성금을 해주면 그렇게 예, 지으신 거예요. 예. 어머니는 젖소를 키웠어요. 젖소를 키우시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건물 하나 세워가지고 15명으로 시작한 대학입니다. 자기의 가난과 자기의 힘듦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낸 플러스 힘으로 작용하는. 그 과정을 옆에서 다 봤죠. 보시면서 네. 잘하셨군요. 네. 어떨 때는 좀 섭섭하기도 하셨겠네. 부모님이 내 거기에 매달려 계셨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얼굴 잘 못 봤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좀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세 번째 부름이라는 건데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회자로, 교육자로, 정치인으로 세 번째 부름을 받았다는 이 책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바쁘게 사셨지만 제게 늘 아침에 책상 위에 보면 메모를 적어주셨어요. 제가 늦잠을 자고 있으면 재원아 아침을 드려야 그래야 성공한다. 그거를 보면 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자고 있을 때나 뭘 하고 있어도 아버지는 나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구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나가시면 왜 옛날에는 네. 비행기 위에서 엽서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썼죠. 그러면 스튜디오스가 예. 한국에 와서 붙여서 맞아, 주잖아요. 맞아, 예, 맞아. 예. 한 박스 돼요. 재원아 오늘은 아버지가 어디 간다. 여기서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갈게.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편지로 양육된 사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면은 얼굴 보기는 어려우셨을 건데 예. 그래도 그걸 놓치지 않고 항상 메모로 편지로 양육했어요. 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마주쳐서 하는 대화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게 솔직히? 가보예요. 근데 이 너무 편지는 스윗해. 정말 평생 근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요즘 카톡도 있고 맞아, 맞아. 문자 메시지도 있는데 맞아. 우리 아들한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도 안 했더라고요. 편지는 편지는 당연히 안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너무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많은 자책들을 하게 돼요. 또 반면에 요즘은 그렇게 카톡 많이 쉽지 합니다. 않은 거를 늘 하셨었으니까 또 아버지 생각에 또. 근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좁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네. 딱 그냥 이제 장재원 의원님 하면은 금수저로 태어났다. 음. 아버지 덕으로 국회의원 됐겠다. 그리고 사학 명문 집안이니까 뭐 잘 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정치권에 들어간 위크 포인트더라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듯이. 예. 아버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우리 아버지가 이뤄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잘 뭐 이렇게 살다가 예. 정말 국회의원까지 해먹네?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 해서 제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봐도 네. 더 열심히 보고 뭐 좀 공부를 하더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이게 무게가 커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네. 그것이 마이너스 포인트더라고요. 국회에 와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뀌기 위해서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얼마나 계시다. 노력하셨겠어. 아니 근데 아버지와 그렇게 편지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양육이 되셨는데 가출을 고등학교 때 이거 어떻게 되는 아니, 그걸 건지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조사가 다 나와요. 예예. 우리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세상에.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인데 예. 그 음악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자애로우신 분인데 어머니는 무서우세요. 정말 무서우세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나는 음악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간다. 친구들이 야, 너 나오면 우리 집에 재워주고 다 해줄 테니까 야, 너 음악적인 재질이 있으니까 나와. 친구들이 네. 이게 또 도와주는 줄 알고 지금 또 친구들한테 그 떠미시는 것 친구들을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때 나갔을 때 같이 나갔던 친구가 김도영이라고요. 예. 뭐 김민종의 착한 사랑. 예. 네, 신사의 품격 OST 아름다운 아픔. 예, 예. 그 작곡한 친구예요. 진짜요? 네. 그런 역량 있는 친구가 나갔으니까 잘 됐으면 제가 가수로 풀릴 수도 집으로 다시 있었겠네. 돌아오지 않았으면 지금 연예인 하고 있었어요. 어머, 내가 인터넷 진짜 나갔겠네요. 그때 같이 했던 친구가 김성명 K2. 진짜? 유리의 섬. 어머. 어. 그럼 그때 보컬 쪽이셨어요? 연주 보컬이죠. 쪽이셨어요? 보컬이셨어요. 보컬. 그냥 보컬도 아니고 보컬. 그때 우리 고등학교에서요. 그 난리 났어요. 서로 넣었다니까. 아, 진짜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걸 어떡하지? 근데 제가 이틀 만에 예. 친구들이 안 재워줘요. 야, 지금 아니, 보지 자기가 않- 집이 안 어디 있어서 모르겠구나. 모르는 밑에 사는데. 그치. 아. 그래서 제가 집에 탁 들어왔는데 네. 발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예. 이 두발 자유와 첫 세대라 가지고 네. 약간 락커 조금 기르실 수 약간 있었겠네요. 락커 스타일. 예. 그럼 있었는데 묶어야지, 길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 딱 들어오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이발소 가서 완전히 팍팍 팍 바꿨어요. 싹 민 네,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내 이 소중한 머리. 그래서 제가 절대 제가 아무리 투쟁을 해도 삭발 투쟁 안 해요.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저는 삭발 투쟁 안 합니다. 황교안 대표 막 삭발할 때 동반 삭발 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삭발한 상황에서 얼마나 아이, 너무 가슴에 참참해서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9시나 돼서 아버지가 쫙 들어오시면서 예. 재원아 왔나 그러시면서 제가 그때 정말 갖고 싶은 게 나이키 운동화였거든요. 오. 이게 우리 때는 나이키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렇죠. 그 나이키 갖는 거는 아, 진짜 그럼요. 꿈이었고 대단한 거였죠. 근데 이제 예. 국회의원 아들이 무슨 나이키냐 그래서 어머니가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된 거 빨간 예. 상표가 박힌 예. 운동화를 아마 그 나이스였을 거예요. 네, 나이스 좀 아니야 신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네. 그 나이키를 사주면서 그 같은 진품을? 예, 사주시면서 나이키 갖고 싶었다면서 하시면서 그래 음악은 좋은데 네가 최소한의 학업을 하면서 대학 가서 해보면 어떻겠니? 그게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야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걸 아버지가 이렇게 알고 계셨어? 나 너무 감동이다. 그래서 우와. 내가 정말 아끼던 LP 지금 그거 갖고 있었으면요. 그게 진짜 재산이었어요, 비쌀 텐데, 재산. 재산인데. 그렇죠. 그 LP 제가 예. 딱 다 깨고 다 버리고 깼다고요? 예, 기타 다 깨고 공부했어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못 느꼈으면 아마 성면이하고 도영이하고 어머머머. 예, 노래하고 있죠, 노래하고 지금. 있어.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시점에 오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드님도 음악을 하셨고 또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일도 하셨고 근데 더는 안 묻겠습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아니, 근데 제가 우리 요 정도에서 지금. 노엘이 그 음악적 재능을
제가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우리 아들이 대학은 좀 가서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그걸 또 못 견뎠고. 근데 그럼 아들을 좀 막으시는. 예, 응원하고 싶어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하고 그렇죠. 그 실수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또 처벌 그거를 너끈히 받고 또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고 예. 새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럼요. 어린데요. 국가가 주는 처벌 달게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원할 수밖에 없죠. 자식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중에 전신이 저예요. 예, 엄마 말 안 듣고 뭐 연예인 한다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잘 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네. 엄마도 지금은 좋아하세요. 아마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예. 크게 될 자식은 부모를 극복해야 되는 거지 부모 그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명언입니다. 네. 자, 아버지의 세 가지 인생 조언 마지막. 리더십 바이러스.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게 뭐예요? 리더십도 이제 자꾸 퍼져나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는 네. 그 장성만 박사님께서 철학자 플라톤의 견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한 것이 어떤 환경에서든 정신이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네. 특히 그건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면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부와 권력이 따르게 되고 사람이 오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어떤 상황에서 제대로 처신을 못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되는 길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고 있는 사실 거죠. 말이 쉽지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네. 일은 아니죠. 예. 아니 근데 제가 사실 바이러스 진단서를 하나 끊어왔거든요. 예, 요거 해당되는 거에 손을 들어주시고. 의원님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의원님. 예, 지금? 예. 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예, 도움될 수 있어요. 예. 문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생각이 들 때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돼요. 아. 몇 개인지 제가 마지막에 여쭙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지금까지 믿어왔던 부하 직원들을 좀 의심하기 시작했다. 저는 의심은 안 해요. 의심 안 하고. 오. 귀에 좋은 말은 너무 좋고 약이 될 만한 달갑지 않은 말은 사실 좀 거북하다. 당연하죠. 그렇지. 아이, 당연하죠. 그치. 이건 질문도 아니야. 그거는 당연한 소리인데. 누가 이걸 넣었어? 그렇지. 이게 성인도 예. 아니고. 그럼. 자, 나는 인기에 대해 솔직히 좀 신경 쓰인다. 엄청 쓰죠. 그걸 어떻게 안 써요? 솔직히 좋아요. 예. 네. 자, 조그마한 일에 자꾸 좀 신경질이 아니, 나. 나죠. 너무나. 국감할 때는 그냥 신경질 뿜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뭐든지 첫 보면 다 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거 오만은 아니죠. 와. 그거 다 하셨어요? 예, 끝이에요. 그러면 세 개인데 어떻게 적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인기에 신경 쓴다고 하셨지만 그게 크게 신경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명 자체가 미스터 쓴소리잖아요. 그렇지. 네. 그 쓴소리에 나는 그냥 맷집이 많이 생겼죠.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리더십 바이러스 이 얘기는요. 네. 제가 앞으로 살면서도 꼭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완성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제가 담고 네. 성장해 나가는 정치인일 텐데 만약에 이 정신 잃고 제가 흐트러지거나 네. 또는 또 부패하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이유 또 제가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게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건 꼭 지켜가야 돼. 앞으로도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보수는 부패해서 망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 권력을 위탁해 준 이유가 어려운 분들을 도우라고 이 권력을 줬는데 그거를 우리끼리 어떤 그런 집단화 돼가지고 기득권화 돼가지고 나몰라 하는.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정치 또 깨끗한 정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계속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닌 게 그 이번에 발의하신 1호 법안이 또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법안을 마련하셨어요. 우와. 그러니까 만 65세 이후에는 그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끊기게 되는데
계속 연장하는 법안을 내셨다고. 사실은 2018년도죠. 제가 예결위 간사를 했는데 예결위 간사는 대한민국 예산 전체를 마지막까지 개수 조정하는 참 막강한 자리예요. 재선 의원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직책인데 예. 어느 날 국회 앞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사다리 있죠. 사다리에 전부 다 목을 하나씩 걸고 죽겠다라는 그 시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원내대표님한테 말해가지고 이분들 들어와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형님.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였는데 야 모시자. 그래서 모셨는데 65세 이전에는 생활지원사를 지원을 받아요. 근데 65세가 지나가면 그 지원이 끊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나이 이게- 들면 더 이게- 힘든 분들이. 이게 장기 요양 보험으로 바뀌는 건가 봐요. 65세가 넘어가면 사실상의 고려장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걸 꼭 제가 그 예산을 관철시키려고 그랬는데 제가 관철을 못 시켰어요. 관철을 못 시키고 이제 21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법안을 종신 때까지 생활 지원을 해드리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진보 정책이다 보수 정책이다 이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진보 보수라는 건 우리들의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은 진보 보수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누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다가가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것인가가 진짜 그 중요한 거지. 나는 진보네, 나는 보수네.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이념을 넘어서 네.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아닌가. 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의원님이 뜻은 아버지를 받들고 있지만 성격은 어머니를 닮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니요, 어머니는 그건 굉장히 아니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시 지금도 저것도 무서워요. 무서우세요. 지금도 무서워요. 아니 근데 이제 의원님이 왜 불같이 뭔가를 할 때는 추진력을 발휘하죠. 좀 굉장히 좀 말씀도 불같이 하시고 요즘에 동영상 사이트에 굉장히 뜨는 영상이 있어요. 소노, 극소노, 대노, 극대노 해가지고. 봤어요? 아, 보셨어요? 아니 그 얘기를 저는 하고 그거 두 번 아니 근데 돌려봤어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네, 이 네. 유튜브는요. 예. 하여튼 한마디만 하면 배배 꼬아가지고 조회수 올리려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국민으로서 뭐 그렇게 저는 그 하고. 영상을 보고 장재현 의원님 워낙 뭐 너무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네. 말씀 많이 하신다 느꼈지만 그걸 보면서 더 오히려 호감이 됐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아나운서다 보니까 또 사모님이 아나운서라고 하니까 그런 말하는 법에 대한 그 사모님의 코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아니요. 생각도. 집사람은 맨날 혼내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렇죠. 왜 그렇게 그러실 것 같아서. 조곤조곤 얘기해도 다 들리는데 그럴 예, 그러실 무슨 그렇게 소리를 보락보락 지르고 아니, 그리고 화를 내냐. 내용이 좋잖아요. 지금 얘기해보면 정말 따뜻한 이야기를 맞아. 하시는데 조금 말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좀 이렇게 모나지 않게 하시면 이미지가 더 좋지 그게 않을까. 한번 보세요. 초재선 때 조자선 때 그러면 안 되나요? 제가요 네. 많이 알려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런 그릇을 안 깨면 알려질까요?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기사 한 줄 나는 줄 아세요? 근데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조곤조곤 얘기하면요 절대 언론 안 나와요 뉴스에. 언론이 뭐 싸우고 해야 방송 나올 거 아닙니까? 초재선 때는 이미지적인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은 알려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잊혀진 연예인이랑 정치인이 똑같아. 제일 슬픈 거야. 알려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장 큰 자산은 길거리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60, 70% 이상 알아본다. 일단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후배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면 난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18대, 19대만 해도 신진화법도 없었고요. 그냥 싸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울 때 잘 싸워야 돼요. 그렇지. 초선 전투력이 의원은. 높아야 돼. 그러다 나름의 보니까 고충이 있으시다. 자연스럽게 맞아. 이제 고충이 있다. 인지도가 생기고 맞아. 그 이후에는 토론 프로보다는 예. 이런 좀 토크쇼 같은 거, 좀 그렇지. 약간 예능도 아닌 예. 맞아. 뭐 시사 교양 같은 거, 딱 이거 예, 그런데 자주 나가서 이미지를 좀 더 실제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야 오늘 진짜 본중 최고 조곤조곤 야, 하셨다. 그러게요. 그게 저는 나름대로 그게 전략이었는데 아. 아직까지는 비호감 이미지가 많죠. 굉장히 많죠.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제가 시청률이 나와서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이건 편집하세요.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아침 드라마 같이 욕하면서 봐.
중국성이 있는 거예요. 욕하면서 본다니까. 자, 이제 웬만하면 편집해 주세요. 네. 오늘 사실은 오늘 한 너는 안심하라 이 책은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없는 게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예. 이 책이 기독교적인 내용이 참 많이 담겨 있지만 네. 이 물질 숭배와 같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음. 예, 그걸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예. 감명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읽기는 편한데 굉장히 많이 숙고해야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장선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예, 그런 내용들을 또 오늘날 어떻게 좀 접목해서 네. 적용을 해볼까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쓰신 많은 책 중에 혹시 시중에서 볼 수 있거나 또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더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젊으셨을 때 첫 네. 작품이 생각 잃은 갈대라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생각이 없이 네.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사는 그 당시 60년대 예. 어려울 때입니다. 깨어나서 네. 희망을 갖고 살아보자. 생각 잃은 갈대라는 책과 피리를 불어도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감동이 없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네.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냐.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감동과 감성을 가지고 네. 우리 사회를 바꿔보자라는 그런 책들. 좀 오래된 책들이지만 증보판 같은 거를 저 형님하고 아. 좀 얘기를 해서 내볼까. 그러니까 책이 60권이 되니까 예, 예. 60권을 다 낼 수는 없고 예. 거기 조금 엑기스 같은 예, 것들을. 예.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유언이나 이런 거 한마디 없이 돌아가셨어요. 유서도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 음. 생각해 보니까 책에 다 있어요. 아이고. 제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아버지 책 이렇게 보면 다 답이 있어요. 우와. 충분히 아버지는 저한테 다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엑기스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증보판을 새로 신간을 만들어 볼까라고 네. 형님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출판인 출신이기도 하시니까요. 그러시죠? 예. 예. 전 좀 부럽네요. 음. 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네.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되게 가슴에 와 닿았고 네. 특히 그 편지 있잖아요. 예. 네. 그거는 저도 나중에 좀 써먹어 봐야겠어요. 꼭 하세요. 네. 자녀분들은 네, 진짜로. 사랑을 팍팍 느낍니다. 네, 해보고 싶어요. 예, 오늘 장재원 의원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 정말 더욱더 큰 국민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